이번 시간에는 조금 낯선 질환인데요.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어렵죠. 이 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신경과 양영순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 중추신경계에 침착이 되면서 중추신경계의 변성을 유발함으로써 특정 신경학적 소견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들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침착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정상적으로 프리온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세포 안에서 분해되지가 않고 이제 축적이 되고 중추신경계에 침착이 되면서 뇌를 파괴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병의 특징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염성 해면양 뇌병증,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염이 되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가 되면서 스폰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신경증, 그래서 해면양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 대표적인 질환이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1920년도에 독일의 신경학자인 한스 게르하트 크로이츠펠트하고 알폰스 마리아 야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분이 이름을 따서 크로이츠펠트 야콥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이게 됐는데요. 진단은 MRI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뇌 피질이라고 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질 부위에 하얗게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부분이 FDG 펫이라고 하는 당 대사를 보는 사진에서 또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 밖에 나쁜 이런 프리온 단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틴3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고, 요걸 또 RT퀵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감염 경로에 따라서 크게 산발성, 가족성, 의인성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중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 한 85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 돌연변이기 때문에 흔하게 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성인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 생기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의인성인 경우는 뇌나 척수액 또는 각막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된 조직을 접촉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염된 각막을 이식을 받았거나 또 감염자 뇌에서 추출한 어떤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이럴 때 이런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렸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아직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진단되는 크로이츠펠트 야쿠병 대부분은 산발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을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질환의 증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이 치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야? 그냥 노인이 돼서 노인성 치매 아니야?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치매 말고도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단순 어지럼증만 있다든지, 아니면 팔다리의 감각장애라든지, 갑자기 운동시조 때문에 자꾸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크로이츠펠트 야쿠병은 일반 노인성 치매하고는 달리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인 치매는 좀 서서히 진행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갑자기 발생하고, 또 발병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해요. 너무나 급하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실 원인도 모르게 사망하는 경우에 이 병인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아까 유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 병으로 진단을 못 내리고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비정상화된 프리온 단백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법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로 환자가 불편함을 좀 줄이는 치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병이긴 했지만 오늘은 유전 경향도 있고 또 의인성으로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 크로이치펠트 약구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갑작스런 치매가 온다든지 이런다고 한다면 이런 크로이치펠트 약구병에 대한 전문의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